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양이 이끄는 사자들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들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도 꼬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저자 토크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의 저자님이신 조우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변호사분들 되게 바쁘신데요. 책도 내시고 싸움에 대해서 하시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건가요? 변호사란 직업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건을 하면서 의뢰인들을 리드해야 돼요. 그럼 의뢰인들을 리드를 하면은 뭐 힘내세요, 화이팅 뭐 이게 아니에요. 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말도 있었고요. 뭐 예컨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한신 회오무 열전에서 그 깡패의 가랭이 사이를 기어 나가면서도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장님 살다 보면 가랭이 몇을 기어 나가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에게 먹히는 거예요. 먹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런 레시피로 뭔가 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리딩할 건가 해서 고전만큼 좋은 게 없더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점점 빠져들었죠. 그래서 이제 한비자를 읽다가 제가 보통 하루에 한 5건 정도의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면 거기에는 온갖 인간 군상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1대1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한비자 양곤편에서 읽었던 그 춘추 전국시대 언어 얘기가 방금 읽었던 박 사장 얘기랑 되게 비슷하네. 박 사장이 이렇게 막 그 부하 직원 때문에 열받아 하고 배신감 느끼는 그 얘기를 바로 한비자가 2200년 전에 군주여 이런 일이 빈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상담했던 내용들,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하고 한비자 텍스트를 1대1로 매칭을 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가장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변호사께서 역시나 춘추전국시대 가장 치열하게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한비자를 읽었단 말이죠. 특별히 한비자에 꽂혔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협상권에 빠져가지고 제가 협상 공부를 좀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정평 있는 협상 프로그램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협상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그 협상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협상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마음, 그거를 영어로 interest라 그러거든요. 그 interest가 뭔지를 파악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포지션에 매몰되지 말고 interest를 파악하라. 사실은 그게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우연히 그 한비자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된 걸 봤는데 거기 이제 한비자 전편 중에 가장 유명한 편이 세난편입니다. 세난편. 세난편은 우리가 익히 하는 영린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온 게 바로 그긴데 세난이 말할 세자에 어려울 난자거든요. 말하는 게 어렵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어떤 말하는 게 어렵냐 그러면 왕에게 뛰어난 사람이 가서 왕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유세를 할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먹힌다. 왜 안 먹히느냐? 왜 세난, 말하는 게 어려우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왕의 심의라 표현해서 심의. 왕의 심의를 딱 생각하고 왕이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면 명분 얘기를 해야 되고 왕이 지금 나라를 부강하게 시키려고 그러면 부강하는 쪽을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그 심의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하버드식으로 얘기하면 인트레스트에 집중하라는 배기거든요. 그래서 한비자라는 사람이 뭔가 내가 좀 그동안 띄엄띄엄 알았구나. 좀 파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비자 빠가 됐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한비자에 대한 그래도 오해가 있잖아요. 약간 너무 냉혹하다, 뭐 약간 마키아벨리처럼. 한비자를 위한 변명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제 성선설, 뭐 성악설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맹자의 성선설, 그 다음에 순자의 성악설, 그리고 한비자 같은 이 법가 사상가들은 성악설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제가 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계산법은 아주 정확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 달에 돈이 20만 원 들어와야 되고 뭐 30만 원 나가야 되고 뭐 이런데 거기서 한 5만 원만 차이가 나도 이게 휘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왜 한비자를 심지어 휴머니스트라는 표현까지 썼냐고 하면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왕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성약설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이 약하다. 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말 강하면 다 무찌를 수 있지만 네. 약하기 때문에 일로 붙었다가 절로 붙었다가 할 수 있고 내 이해관계 때문에 저쪽을 배신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비자 책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비자는 돌직구를 많이 던져요. 돌직구. 빙빙 돌려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비자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한 50 넘어가고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보다 보니까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한 존재고 흔들리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 그 이해관계에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그때 분쟁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회사의 리더인데 육아적인 생각으로 나는 왕처럼 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회사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가 군신 관계, 아버지 관계처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장들은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난 덕장이고 싶고 다들 아버지처럼 나를 따를 거야. 월급 한 석 달 밀려도 따라와주고 전혀 그렇지 않고 바로 고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소송 들어간다고 저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월급 받아서 애들 밥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의 어떤 현실을 보고 다들 약한 인간 군상들을 직시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이걸 봤죠. 아, 그리고 저는 한비자가 살던 시대에 왕이 창업을 한 것보다는 사실은 수성의 왕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를 하나 세우는 것도 물론이지만 의외로 그 다음에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나면 그 자손들이 이제 이 왕을 이어받는데 그러면 그냥 아들이 매번 다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 손자 계속 내려갈 때마다. 그러면 평범한 누군가가 왕이 되었을 때 그 평범한 사람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비자가 아주 정확하게. 저는 이 책에서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아주 네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네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야.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리더십을 제대로만 배우면 한비자에서 또는 이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는 이 책에서 그 리더십의 요결, 핵심을 제대로만 익히면 평범한 사람도 누구라도 훌륭한 CEO가 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제 한비자가 얘기한 거죠. 한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뭐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신하가 그 이윤이나 뭐 이런 그 뛰어난 그 전설 속의 신하들이 있거든요. 뭐 관중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 내 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책 필요 없다. 내 책은 누가 딱 그 한 미들 정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금 그 작가님, PD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왕이 어느 순간 내가 자기도 모르게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내 아버지가 왕이라서. 그런데 한비자가 기본적으로 저는 휴머니스트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 것이 네가 왕이 됐는데 네가 제대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면 백성들이 죽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이런 책은 어려워요. 근데 한비자는 완벽한 뭐 탈무드 같은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비자는 정말 그 이야기를 헌팅해서 스토리텔링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왕이시여. 왜 권력을 함부로 신하한테 주면 안 되는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다 변주곡이에요. 그 왕한테는 쉽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피를 토하듯이 그 얘기를 이 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초절정 고수면 이 책 볼 필요 없는데 내가 한 중간 정도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었고 근데 백성들은 내가 살려야 되겠고 그럼 이 책 한번 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한비자가 왕에게 한 충고를 사실 조우성 변호사님께서 현대에서 CEO들에게, 관리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좋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좋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근데 그게 핵심은 사실 저는 인재를 쓰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구하고 써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재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크다고는 하는데 네. 의외로 저는 그렇지 않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봐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했다는 얘기라고 하던데 양이 이끄는 사자들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들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화가 나는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다 모든 멤버들을 사자로 채우려고 제가 했던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일단 내가 뛰어난 사자가 되고 나의 뜻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우는 것.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능력보다는 애티튜드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0년 후 좋은 리더를 꿈꾸는 청년이라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책이 좋은 것이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아주 된통 당하는 CEO들 많거든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실화예요. 많은 간접 경험들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적으로는 되게 뛰어난데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래서 보통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선배들의 실패담을 많이 듣는 것 그리고 그걸 정말 흘려 듣지 않고 내 거에 이렇게 대비해 보는 것 저는 그게 젊은 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전은 누구나 다 들어봤지만 정작 읽어보지는 않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읽어보진 않은 책이 고전인데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그 고전을 2000년 전에 그 언어로 다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책이 있다는 건 우리 시대 이 경영 현실을 가지고 한비자를 해석하는 책이 있다는 건 너무 좋고요.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독 조우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